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발광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공을 잠시 안 보이게 하고요. 지오메트리, 스피어. 자, 그리고 스피어에 적용했던 재질을 바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닥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재질을 지우기. 자, 여기서 스피어와 바닥의 크기 차이 때문에 여기 스크래치가 많이 품질이 낮게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수정을 먼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현재 스피어에 적용됐던, 지금은 바닥에 적용된 이 재질의 스크래치 부분을 조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스크래치는 러퍼니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러퍼니스에 트랜스폼, 여기서 크기를 정해서 비트맵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스크래치를 표현을 했는데 현재 0.5이지만 바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재깅 현상, 지글지글한 재깅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더 작게 한번 고쳐 볼게요. 자, 0.1을 했더니 바닥에 스크래치가 훨씬 많아졌고요. 가늘어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 바닥이기 때문에 컬러의 세츄레이션을 좀 많이 줄여서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바닥으로 좀 고쳐 볼게요. 그리고 색깔도 좀 많이 어둡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 위에 어떤 발광체를 만든다 그랬죠. 원기둥을 이용해서 발광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잠시 모델링을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모델링은 간단하니까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X축으로 하는데 크기를 30, 25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25만큼 띄우면 이제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살짝 비틀어 볼게요. 카메라를 이렇게 비틀어서 카메라를 월드축으로 바꾼 다음에 카메라 타깃을 살짝 옮겨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 실린더를 지오메트리 안에 넣고 실린더의 길이를 짧게 고쳐 볼게요. 20, 10. 그리고 여기 세그먼트들이 보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현재 16인데요. 곱하기 3 해서 충분히 세그먼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 스타트와 엔드를 이용해서 필렛을 줘서 필렛의 세그먼트는 1.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모서리가 아주 날카로운 좀 디테일해 보이죠. 자, 얘를 클로너로 복제를 해 볼게요. 클로너는 리니어 위쪽 방향 말고 X축 방향으로. 자, 너무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5. 자, 개수는 5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됐어요. 그리고 이 중에 실린더 하나를 그대로 복제를 해 나와서 얘는 길이를 좀 길게 줄게요. 그리고 클로너는 위치를 좀 옮기고 이 정도 위치에, 그 다음에 지금 만든 실린더도 위치를 좀 옮기고,
자,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하이트 세그먼트를 1로 해서 메쉬를 최적화 시켜 줄게요. 마지막에 만든 얘도 필요 없죠. 자, 얘는 길이를 좀 길게 해서 길이가 안 나오네. 이렇게 하죠. 자, 간격을 적절하게 맞춰주고요. 다른 것들처럼. 얘가 이제 등이 될 거니까 얘는 거의 붙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발광 효과를 좀 만들어 볼게요. 살짝 띄워 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 원기둥은 하나를 더 복제를 해서 반지름이 좀 작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30인데 100. 얘들은 캡이 없네. 있는데 필렛 1인데 왜 안 보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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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먼저 이 바깥쪽에 있는 애는 좀 나중에 렌더링을 하도록 하고요. 얘를 꺼두고 그리고 지금 만들었던 이 조명과 관련된 것들 스피어를 제외하고 얘네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뭐 램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쟤부터 약간의 형광등 느낌 비슷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저장하고 옥테인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형광등 느낌이 나게 하려면 일단은 디퓨저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글로시고 디퓨저로 노드 에디터 자, 이 디퓨저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두고 디퓨저로 접근을 시작하는 이유는 디퓨저에는 여기 이미션이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디퓨저로 시작을 해본 거고요. 자, 이미션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이제 발광체가 될 텐데 일단은 뭐 RGB 컬러를 이용해서 디퓨저에 하나를 집어넣고 내가 설정한 것이 잘 보이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뭐 똑같이 자, 얘를 하나 컨트롤 키로 얘를 복제해서 색깔을 좀 다른 색을 해서 이번에는 이미션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려고 하는데 이 링크가 빨간색이 뜨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뭔가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몇 가지 해결책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이미션에서는
여기 보면 블랙바디 이미션 또는 텍스처 이미션 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연결을 해줘야만 이렇게 초록색이 됐죠.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빨간 링크가 뜨는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도 빨간 링크가 뜨고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있죠. 얘를 먼저 링크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션 같은 경우도 빨간 링크가 뜨게 됩니다. 빨간 링크가 뜰 때는 다른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하니까 몇 가지만 좀 경험을 쌓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자, 블랙바디 이미션을 집어넣고요. 블랙바디 이미션에 텍스처를 빨간색을 넣어서 그런데 텍스처를 빼면 자, 흰색 그 상태로 그냥 발광을 하게 되고요. 이 이미션의 파워 값을 줄여 볼게요. 현재 100인데 자, 1로 줄였더니 빛이 거의 나지 않고 RGB 스페큘러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가 세질수록 자,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값을 많이 주면은 주변도 많이 밝히면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GB 스펙트럼의 컬러는 없어져 버리죠. 자, 블랙바디 이미션에 텍스처를 주지 않고 블랙바디 이미션 자체에 색온도 있습니다. 켈빈 값으로 지정하는 색온도 6500이 기본 값이고요. 태양광 아래가 5500인데 얘가 3000대로 내려가면 주황색 느낌의 조명이 생기게 됩니다. 색온도가 낮아져서 여기에 발광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요. 7500 이상이 되면 형광등처럼 초록색 기운이나 푸른색 기운 그리고 차가운 보라색 기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9000 정도 해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푸른 느낌의 조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바디 이미션으로 할 때는 여기 색온도를 조절하면 되고요. 만약에 블랙바디 이미션이 아니고 텍스처 이미션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정한 텍스처의 색깔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 자, RGB 스펙트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원래 저 색깔이 나오게 되고 RGB 스펙트럼에서 뭐 이런 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빛나게 되고요. 여기에 색온도가 아니고 컬러를 RGB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 색이 나오게 되는데 RGB 스펙트럼은 보다 더 직관적인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바디 이미션은 색온도를 만져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블랙바디 이미션으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뭐 잘못됐죠? 텍스처 이미션 이걸 버리고 블랙바디 이미션 여기다가 연결해 줘야 되는데 잠시 착각했네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RGB 스펙트럼 컬러는 뭐 실제로는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작업한 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용도였고요. 자, 여기에 블랙바디 이미션의 옵션을 보면 텍스처라는 노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텍스처들 중에서 뭐 형광등은 보통 끝자락이 약간 빛을 좀 덜 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옥테인 그레디언트와 여기 C4D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C4D 그레디언트는 실제로 포토샵의 그라데이션처럼 내가 뭔가를 지정해서 색깔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옥테인 그레디언트는 포토샵의 그레디언트 맵처럼 다른 이미지를 이 그레디언트라는 필터를 통해서 정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그레디언트는 정제하는 역할의 옥테인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시네마 4D가 원래 지원하는 기본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사용했는데 뭔가 밝기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래도 이 그라데이션이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밝기를 좀 줄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밝기가 현재 1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1로 줄여 봤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네요. 자, 이럴 때는 이 그레디언트가 일반 포토샵의 그레디언트랑 같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RGB 값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왼쪽에 검은색 부분을 빨간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제 빨간색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이 원기둥의 아래쪽 밑에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프로젝션 타입이 2D이면서 그 다음에 U 방향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원기둥의 UV의 U 방향. 그럼 이것을 직각 방향인 V 방향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제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여전히 파워의 값이 세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자, 값이 낮을수록 저 특성이 보이는데요. 실제 그레디언트는 값이 아주 낮으니까 이제 그 색마저도 보이지가 않네요. 자, 0.005로 해서 여기 그레디언트를 약간 편집을 해줄게요. 양쪽 끝이 저런 색을 가지도록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를 하나 복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양쪽에 붉은색이 있는데 살짝 보이긴 하지만 뭔가 많이 어색하네요. 자, 그리고 블랙바디 이미션의 값을 파워를 아예 0으로 바꿔볼게요. 0. 자, 형광등이 불이 켜져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디퓨저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광등은 불이 꺼져 있을 때 그 표면이 유리 질감이기 때문에 글로시 재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추가하면서 얘를 글로시로 만들었을 때, 자, 글로시에서는 여기 있는 이미션 노드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꺼져 있을 때는 글로시 특성이 필요하고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디퓨저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옥테인 유니버셜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것을 다 버리고 자, 새로운 재질을 만들 건데 여기에 디퓨저, 글로시, 스페큘러, 메탈, 유니버셜. 유니버셜은 말 그대로 유니버스가 우주죠. 그런 것처럼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기 왼쪽에 하나, 둘, 셋, 네 개 모든 것의 특성을 하나의 재질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처럼 쓸 수가 있어요. 유니버셜을 하나 만들고 그 유니버셜을 여기에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재질을 적용하면 처음에는 메탈릭 재질 같은 특성을 보이는데요.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는 것이 유니버셜 재질의 그 속성들인데요. 아주 그 모든 다른 재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초기 설정 값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메탈릭을 보면 메탈릭 값이 1.0이죠. 최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변을 반사하는 메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을 내리면 점점 글로시처럼 되었다가 완전히 내리면 디퓨저 비슷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불이 꺼진 상태의 형광등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글로시가 포함되어 있는 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디퓨저에서 했던 이미션 여기 이미션에 같은 방법으로 값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레디언트를 이미션에 넣을 건데요. 이미션은 그냥 일반 맵을 직접 넣으면 안 들어간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레디언트는 옥테인 그레디언트는 이미지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네마 4D의 기본으로 있는 그레디언트를 열어서 그 그레디언트를 이미션에 넣으려고 하지만 역시 빨간색으로 안 들어가죠. 이럴 때는 이미션에 필요한
뭐 블랙바디 이미션 또는 텍스처 이미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역시 블랙바디 이미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 블랙바디 이미션은 이렇게 텍스처를 포함할 수 있고 텍스처 노드가 있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어떤 방식으로 이걸 뿌릴 거냐 하는 디스트리뷰션 노드도 있습니다. 자, 텍스처 노드에 그레디언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게 됐고요. 블랙바디 이미션의 값을 조절해서 파워를 낮춰 줄게요. 자, 그리고 현재 검정색부터 흰색까지가 여기 발광 재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잘 안 보이니까 그레디언트를 선택해서 좀 특이한 유채색을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빨강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역시 아까처럼 2D의 U 방향으로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V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운데 부분에 얘를 하나 만들어주고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을 컨트롤 드래그 하면 복제돼서 오른쪽에도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블랙바디 이미션의 파워를 뭐 적절하게 바꿔주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들어있어 그렇지만 이 색깔을 이런 어두운 회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끝부분이 약간 빛을 덜 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안으로 좀 당겨 올까요? 이렇게. 자, 이랬더니 좀 비슷한데 화면에 붉은색 기운이 여전히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휴 값을 차라리 뭐 푸른색이나 또는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차라리 푸른색, 그리고 세츄레이션이 지금 많이 들어있어서 그 색깔이 묻어나는데 그 색을 이렇게 좀 줄여주면 적절하게 변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미션의 파워를 조금 올려줄게요. 자, 파워를 올려줬더니 여기 또 푸른색이 아주 진하게 나오네요. 세츄레이션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할게요.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파워가 조금 센 것 같네요. 파워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가 약간 그 빛을 덜 발하는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랙바디 이미션의 색온도를 뭐 3000 주면 주황색 기운의 조명이 될 테고요. 당연히 여기 뭐 8500 이렇게 높은 값을 주면 푸른색 계열의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유니버셜은 이런 그 글로시의 특성과 우리가 아까 여기서 메탈릭의 그 값을 좀 조절해서 윤인하게 만들었죠. 글로시의 특성과 그리고 디퓨즈의 특성 그리고 뭐 메탈의 특성 모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 형광등이 뭐 아주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을 잘 발하겠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는 옥테인 노이즈도 있고요. 옥테인에 여기 옥테인 노이즈 있죠. 근데 옵션이 몇 개 안 됐죠. 그리고 시네마 4D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노이즈도 있죠. 자, 이 노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그 노이즈를 빛을 이렇게 발산하는 디스트리뷰션에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노이즈를 솔로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솔로 모드로 했는데 안 보이죠? 이 재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재질들은 이 솔로 모드가 안 보이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노드의 특성을
재질의 특성을 유니버셜 말고 뭐 다른 걸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노이즈를 바로 알베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잠시 끄고, 자, 노이즈가 왜 안 보이지 아예? 자, 얘를 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아까 얘가 솔로가 되어 있어서 안 보였죠. 얘는 이미션에 적용이 되어 있고 좀 솔로 노드에서 보이네요. 얘가 여기 들어 있었죠. 이렇게, 자 지금 보이죠. 형광등에서 빛을 이런 약간의 노이즈를 가지고 발산시킨다는 건데요. 솔로를 끄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빛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 노이즈를 약간 수정을 해서 뭐 콘트라스트를 좀 더 주거나, 자 많이 주니까 이제 저렇게 되고요. 좀 줄여가면서, 이게 너무 과하면 좀 인위적으로 되기 때문에 노이즈 옵션도 여기 있는 기본 노이즈 말고도 뭐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을 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형광등은 이 이미션의 파워가 좀 세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잘 안 보이는데, 아래쪽에 반사돼서 한번 빛이 감쇄된 것들은 여기서 노이즈가 잘 보이죠. 자, 이 정도로 세팅을 해두고 양쪽 끝에 그 형광등 머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메탈릭 불러서 메탈을 이렇게 적용하면 머리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너무 완벽하고 깨끗한 메탈인데 여기에다가 러프니스를 좀 추가를 해 볼게요. 러프니스를 일단은 플로트 값을 가지고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현재 플로트 값이 0.5니까 이 빛이 난반사 되는 게 50% 난반사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광택이 많이 사라진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컴퓨터는 1이 있다는 쪽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광택이 거의 사라지고 0이 없다는 쪽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크롬 발광의 크롬 반사에 가깝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조절해서 플로트 값으로 러프니스를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플롯 말고 어떤 텍스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엔 그냥 옥테인 노이즈를 한번 해 볼게요. 어디 갔어? 옥테인 메탈을 하나 만들고 모드를 메탈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메탈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 메탈을 처음에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확산 모델을 결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자, 백맨은 일반적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뭐 페인터, 플라스틱 이런 데 하면 되겠고요. GGX는 금속이라 그랬죠. GGX로 반사 모델을 정해주고, 자, 여기 있는 노이즈를 이용해서 러프니스를 좀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노이즈 모양처럼 러프니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노이즈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터뷸런스 이거 별로 어울리진 않네요. 서큘러 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좀 많이 적용돼서 여기가 너무 울긋불긋하죠. 그래서 이 값을 감마나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좀 조절을 해 줄게요. 자, 감마를 내리게 되면 저 값이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하얗게 된다는 얘기는 러퍼니스에 강한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에 가까운 값. 감마를 올려주게 되면은 러퍼니스에 약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했다니까 메탈 특성이 좀 많이 없어져 버리네요. 자, 노이저에서 얘가 너무 과하지 않게. 자, 근데 너무 흰색이 많으니까 러퍼니스의 확산광, 디퓨저 확산이 너무 많아져 버렸죠. 그래서 얘를 조금 맵을 한번 통해서 정제를 한번 해줘야겠어요. 옥테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밝기의 폭을 좀 줄여줄게요. 뭐 옥테인 그레디언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컬러 커렉션을 이용해서 뭐 밝기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먼저 그레디언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변화가 없네요. 밝은 부분을 낮추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흐려졌죠. 자, 어두운 부분을 올리면, 자, 이러니까 그 메탈릭한 속성이 좀 더 살아나네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살아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은 컬러 커렉션을 이용해서, 얘는 그리고, 자, 컬러 커렉션에서 보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보정할 때 사용하는 뭐 밝기, 그 다음에 인버터, 휴 세츄레이션, 감마, 콘트라스트, 이 많은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밝기가 좀 어두워져야 이 바깥쪽 금속들이 주변을 많이 반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러퍼니스가 세질수록 반사도가 떨어지니까, 러퍼니스가 약할수록 반사값이 세지겠죠. 그래서 라이트니스를 좀 낮춰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변을 좀 더 많이 반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는 라이트니스를 그대로 두고, 원래 1이었죠. 감마 값을 올리거나 또는 내려서, 지금은 내리는 게 더 주변 반사를 많이 하죠. 감마 값을 내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값을 원래대로 놔두고, 익스포저, 노출 값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노출 오버면 더 밝아지겠죠. 그러면 확산이 더 심하게 돼서 흐려지고요. 노출이 부족해지면 주변을 선명하게 반사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익스포저, 노출을 마이너스 1.5 정도 줘서 이 이미지가 너무 밝은 것을 살짝 어둡게 해서 러퍼닛에 적용했더니 주변도 어느 정도 반사하면서 그 반사가 아주 깨끗하진 않고 약간의 노이즈를 가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스톱하고 또 이어서 해볼게요.